발렌시아가의 수장 뎀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아예 주변에 놓인 물건들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어야 합니다. 제가 저지른 너무나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주제로 장난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그 누구도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실수이며 책임져야 합니다. 이 사건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요점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발렌시아가의 광고가 소아성애를 옹호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광고를 보면 한 아이가 가죽 하네스에 묶인 곰인형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놓여있는 와인잔과 소품들, 비슷한 시기에 촬영된 화보입니다. 소품을 자세히 볼까요? 미카엘 보레만스의 책입니다. 그는 아이들의 이질적인 모습을 담은 적이 있는 작가입니다.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는 항상 모호한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범죄자의 판결문입니다. 죄명은 아동 포르노입니다. 이런 민감한 이미지들에 대해 사람들은 불쾌감을 내보인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더 크게 만든 건 발렌시아가의 대응이었습니다. 320억의 소송을 하며 외주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진을 찍은 작가가 증언을 했습니다. 자신은 사진을 찍었을 뿐 연출할 권리가 없다고 말이죠. 지금 인스타에 캔슬 발렌시아가를 검색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큰 사건이 있은 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뎀나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사건으로 발렌시아가의 매출은 줄었을까요? 기간이 짧아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자, 여기 발렌시아가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품절 어린 상품들이 꽤 많이 보이네요. 그는 도대체 어떻게 브랜딩을 하길래 이 논란 중에도 품절을 기록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실수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그의 출생과 작업 방법, 대표적인 결과물들을 살펴보며 판단을 내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발렌시아가의 디렉터 뎀나입니다. 뎀나 바잘리아, 현재 43살의 그는 1981년도 조지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조지아라는 거 듣고 미국에서 태어났나 했는데 아닙니다. 그가 태어난 조지아는 서아시아와 동유럽에 걸친 국가입니다. 그는 유년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제 어린 시절은 꽃과 나비가 아니라 전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난민이었던 저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에게 옷을 만드는 건 내 트라우마를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뎀나는 8살 때 자신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조지아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고 가족들은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굉장한 마초였다고 합니다. 패션을 하고 싶다는 뎀나에게 그건 소녀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뎀나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실제로 뎀나는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17살 때 그루지아어 뉴스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라에서도 가족한테도 환영받지 못했던 뎀나. 그는 자신을 영원한 난민이라고 표현합니다. 뎀나는 경제학을 전공한 후 2006년 안트워프에서 패션을 공부합니다. 이 학교는 살인적인 커리큘럼으로 유명합니다. 4명 중 1명만 졸업한다고 하네요. 당시 난민이었던 뎀나는 가난했습니다. 패턴 제작과 재봉을 맡겨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모두 직접 해야 했습니다. 단 하루도 제대로 잔 적이 없지만 모든 과정을 직접 했기 때문에 옷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어렵게 학교를 졸업한 25살의 뎀나. 그는 지원한 모든 회사에서 떨어졌습니다. 100개 가까운 포트폴리오를 보냈지만 아무 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패션 일을 못할 거야. 이 생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피자 상자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담았습니다. 어떻게든 눈에 띄어야 했습니다. 뎀나는 자신의 포포를 논 지오바니라는 피자 상자에 담았고 마르지엘라에 입사합니다. 당시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지만 뎀나는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4년간 일한 후 간접 해고를 당합니다. 지금은 천재라고 불리는 뎀나지만 추후 주목받기까지는 약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가 빛을 보기 시작한 건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한 2014년입니다. 마크 제이콥스가 있던 루이비통을 거쳐 자신의 브랜드 배트멍을 런칭했는데요. 그리고 다음 해인 2015년 배트멍의 주목도로 발렌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4년간 배트멍과 발렌시아가를 같이 이끌다 2019년에는 배트멍을 완전히 떠나 발렌시아가에만 집중합니다. 뎀나의 쇼는 현대미술 같지만 옷을 만드는 방식은 마케팅 교과서 같습니다. 크게 3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인스타. 댐나는 평소에 인스타, 페북에서 영감을 받는 사진들을 틈틈이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요즘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데 집중합니다. 근본적으로 제 옷에는 컨셉이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걸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댐나는 SNS의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3일 동안 파리를 걷는 것보다 잠시 인스타를 하는 게 정보의 양이 더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파리에서 사는 것과는 다르게 그가 머무는 곳은 한적한 스위스입니다. 두 번째, 차별성. 영감을 주는 옷들을 수정하며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만져가며 DHL 같은 딱딱한 브랜드를 활용해 위트를 주기도 하고, 양말과 신발의 접점을 찾아 새로운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 하이힐과 바지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힐 팬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나도 여기에 속하고 싶다 라고 느끼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전쟁과 난민 생활, 성소수자로서 사회적 소외를 겪은 그의 삶이 마지막 필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의 컬렉션은 대중의 취향을 맞추지만 새롭고 그 안에는 깊은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런 그의 작업이 완성된 모습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컬렉션 3개를 보겠습니다. 발렌시아가에서 53년간 중단되었던 오뜨쿠티르, 그 쇼를 댐나가 부활시킵니다. 참고로 오뜨쿠티르란 자동차의 레이싱샵과 같습니다. 판매를 위한 기성품이 아닌 브랜드의 정수를 보여주기 위한 쇼입니다. 기존 댐나의 작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음악이 없다는 겁니다. 댐나는 항상 강렬한 음악을 쇼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음악을 아예 없앴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음악을 침묵시킨 것처럼 패션계도 침묵하고 주목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거칠게 말하면 입 닫고 들어 라고 자신있게 표현한 거죠. 패션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라프 시몬스는 이 쇼를 보고 현재 존재하는 가장 현대적인 디자이너라며 극찬을 합니다. 2021년 심슨과 댐나가 협업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댐나라는 상징성. 심슨은 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처음 댐나가 요청을 했을 때도 심슨 쪽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진행된 이 협업은 댐나라는 사람이 패션 이상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패션 업계의 풍자. 코믹한 만화를 이용한 건 명품 패션계의 관습을 깨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날카로웠는데요. 유명인의 의견에 좌우되는 패션 업계를 풍자했습니다. 자, 이건 여담인데요. 댐나는 자신의 남편의 팔에 심슨의 문신이 있는 걸 보고 이 아이디어가 운명이었다는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22년 겨울 컬렉션입니다. 메시지는 환경오염과 우크라이나입니다. 눈이 내리는 무대는 환경오염으로 비정상적으로 추워지는 겨울을 뜻합니다. 그리고 옷의 소재 또한 친환경 섬유로 제작했는데요. 섬유 이름은 에피아, 버섯의 균사체로 만든 발렌시아가 전용 소재입니다. 그리고 모델들이 들고 있는 비닐봉지는 전쟁 난민들의 가방을 상징하며, 피날레에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모델이 등장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한 남인 댐나, 그의 삶과 브랜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는 항상 메시지를 던집니다. 대중이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안에 자신의 미학과 메시지를 절묘히 담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대부분은 자신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 메시지에 세계는 반응했고 발렌시아가의 매출은 약 5배 성장했습니다. 자, 이제 처음 논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수라고 말하는 댐나의 사과에 여론은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받아들여야 한다. 댐나의 지난 삶을 보면 실수가 맞다. 두 번째,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는 주제를 건드렸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